예, 잘 쉬셨습니까? 예, 카메라하고 마이크 켜시고요. 예, 예,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토론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참, 어, 참가자들이 절반으로 줄었네요. 이 토론식이 참 공부하기 좋은데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음, 먼저, 일심강님 아직 안 들어, 참여가 어려우세요? 아니에요. 들어왔어요, 예, 교수님. 예, 예, 예. 자, 그러면, 예, 아까 그 발제 순서대로, 토론 주제를 먼저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죠. 석순이 도반님부터 먼저 해주실래요? 네, 네, 어, 이시간 도반님, 윤현 도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상대적으로 제 파트가 훨씬 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발표했던 부분에서는 특별히 토론 주제를 찾기 어렵게 딱 그냥, 이렇게 설명으로 나와 있어서, 토론 주제를 찾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나에게 적합한 화두가 있을까 이 부분으로 하나 그래도 토론 주제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제가 답은 간허설에서 나온 답은 제가 한번 보여드려서 지금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토론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시면 어떡하나 생각이 드는데 각자 적합한 화두가 있을까? 나한테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도반님들 또 참석하신 다른 도반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겠네요. 네. 예,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편하게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 자기한테 맞는 화두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오늘 여기 제가 화두를 올바르게 참고하는 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 화두를 들 때 어떻게 드는 게 중요한데, 와닿는 부분이 의심? 이게 와닿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두를 들고 있는데 내가 기존에 삼석은이라 했는데 왜 삼석은이라 했을까? 이렇게 했을 때랑, 아까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가? 이랬을 때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나한테 맞는 화두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더 선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그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또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바꾸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가면 끝까지 가야지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중간에 바꾸고 이렇게 타고 저렇게 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공부를 제가 이게 발표를 하면서 이걸 한 5번, 6번 제가 읽어봤는데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된 의심을 낼 때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 것 같았었고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막 이랬는데 이게 와 닿는 것이 맞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든다고 해서 내 느낌이 그렇게 왔다고 해서 이걸 딱 갈아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이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침묵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화두든 그 이목구 화두든 저희 삼정원 화두든 그
문장 자체가 사실은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네네. 의정이 네. 일어나는 화두여야 돼서 의정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맞는다라는 그런 화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해석이 될 것 같긴 한데 특히 그 고봉스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화두를 사실은 바꾸셨잖아요. 저희는 이제 화두는 바꾸지 않고 이렇게 어차피 이거는 뭐 그 화두에 나온 문장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화두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봉스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꾸면서 화두 탑발 하신 거 보면 뭐 그래도 적합한 화두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 들기는 합니다. 저도. 제가 한 예, 말씀 드릴게요. 예, 아까 이제 이심각 교관님이 발표하신 그 내용 책을 보면 하두가 암호밀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초소 근무를 하면 그 암구어를 대야 돼요. 상대방하고 이 상대방이 이렇게 교대하거나 아니면 누가 침입을 했을 때 암구어가 맞아야지 아군 적군을 뭐 참선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암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호주가 어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뭐 조사님들이건 뭐 선지식님께서 뭘 하시다가 이렇게 뚝 던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하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알아버리거나 아니면 이 화두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화두가 재미가 없어질 거다. 의심하거나 의장하는 게 잘 안 생길 것 같고요. 참선하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렇게 실마리를 잡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그냥 화두는 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좀 그렇긴 한데 군대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토속 근무를 할 때 그 만약에 이제 요 사람이 음, 이렇게 누가 접근하면 총구를 들이대면서 암구가 이렇게 딱 하면 라면 그러면 우리는 라면 그러면 스프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 딱딱 들어맞는 그날의 암과가 라면의 깃발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뭐 요거랑 뚝 들어맞는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암호기 때문에 요 암호를 해독하려고 저는 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이수연 도반님 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 나에게 적합한 화두가 있을까? 한때 이런 거 생각은 많이 했었었죠. 그리고 우리 이 불교 인재원에서 다 같이 받는 이 마삼근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게을러가지고 화두를 안 잡았어요. 근데, 어, 글쎄요. 이 주제로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어머님 아프셨을 때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 굉장히 저에게는 삶의 역경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 생사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디서 갔다 어디서 가는지 이게 누워있는 자가 엄마인지 나인지 그런 걸 혹시 자연 화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지금 뭐 답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자기 삶의 그런 어떤 역경에 부딪혔을 때 순경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좀 그걸 진실하게 간절하게 그걸 좀 뭐 사유라면 사유일까? 거기 좀 이렇게 몰입이 되다 보면은 아까 일어나지 말래도 의정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 자기가 딱 마상근을 받던 이목구를 받던 그게 그냥 적합한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내 시절이 따라가지고 다른 화두를 받긴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근데 이제 그거로는 뭐 지금까지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이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모르고 그 무효 스님이 주신 화두에 그냥 감사해 하면서 지금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석순이 도반님 뭐 정리 한번 하시겠습니까? 정리하기 전에 이제 제가 화두 제가 하면서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저는 이제 화두를 아르마리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의정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선호록을 계속 공부하고 이제 고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도 잠깐 제가 여쭤본 적은 있는데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이제 좀 돼서 덜컹 제가 이제 이거를 내가 해석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큰일 났네 이러면서 이제 해석하던 걸 제가 하다가 딱 멈췄어요. 멈췄는데 제가 해석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든 틀리든 떠나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화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해석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의정이 일어나고 안 하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비록 해석이 됐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게 뭐 사실 맞는 해석이라는 거는 누구도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알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제가 틀린 해석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바꾸고 싶지도 않고 교수님께서는 그때 이제 뭐 선지식을 만나서 그걸 또 상의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아직 뭐 화도 그렇게 깊게 몰입되는 상태도 아니고, 저는 삼석원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정은 계속 예전과 같이 뭐 더 잘 되고 더 안 되는 거 없이 그냥 의정은 제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삼석원 화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오늘 이제 적합한 화두가 있을까라는 이런 이제 주제를 제가 잡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화두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차피 문장이 아니고 의정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의정을 일으킬 수 있다면 제가 하고 있는 화두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각자 이 주제에 대해서 도반님들이 평소 해오신 생각들, 공부해오신 견해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그런 것을 자기 생각을 이렇게 도반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또 다른 도반님들이 공부 견해를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탁말을 해 나가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요 주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네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교수님은 이렇게 보신다 이런 정도로 참조를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에, 누구의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견이 중요하죠. 정견.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견이 중요하죠. 그리고 정견에 대한 어, 자기 자신이 그러한 그 부처님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선지식으로 모시는 성철 스님이나 이제 고우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견해와 얼마나 가까이 이제 있느냐. 이제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람에 따라 가지고 견해가 상당히 벌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남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기 견해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 견해에 집착하고 있으면 부처님 견해나 선지식의 견해나 교수님 견해가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내가 집착을 하고 있으면 남의 얘기가 잘 안 들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유의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이 화두가 이제 나에게 맞는 화두가 있느냐 안 맞는 화두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가나선이라는 책이나 여기 성철스님 화두참선법에도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 건 나인데 맞고 안 맞고 하는 화두는 없다. 왜 그러느냐?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 화두를 들면 그분은 정견이 선 겁니까? 안 선 겁니까? 정견이 안 쓴 거잖아요.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 화두를 든다면 그분은 아직 화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화두는 무아를 깨치는 것이고 중도를 깨치는 것이잖아요. 그죠? 화두는 내가 없다는 것을 깨치는 것이잖아요. 체험하고 깨치는 건데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나인데 화두가 맞나 안 맞나 그러면 벌써 분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화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견을 세우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화두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 생활 참선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 깨달음 세계를 이해해서 정견을 세우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화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화두는 아까 우리 윤희영 도반님이 그 우리 여기 성철 스님 법문에서 아주 잘 핵심을 짚으셨는데 화두는 암호예요, 암호. 암호는 아군 적군을 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군은 암호를 다 알거든요. 근데 적은 화두를 모르는 거죠. 암호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깨친 사람은 화두를 아는 것이죠. 깨친 사람은 화두가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깨친 분의 언어가 화두잖아요. 못 깨친 사람은 화두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화두는 맞고 안 맞고 이런 건 그거는 이제 분별이죠. 그거는 그런 건 없는 거고요. 누구에게나 이 화두를 타파해서 그걸 투과하면은 이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맞다 안 맞다 또는 화두 자체가 이제 분별이 있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적어도 관아선의 세계에서는 그거는 이제 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 자체가 분별이니까요. 그래서 화두는 1700공안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늘 공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다만 이제 그 고봉선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여러 개의 화두를 들은 얘기가 우리가 이제 선여에서 공부하다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봉선사도 거기에서 스스로를 토로할 때 이제 첫 번째 받은 화두가 당신이 화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화두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당신이 화두가 뭔지도 모르고 화두하는 방법, 화두 공부하는 법도 몰라가지고 헤맸다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화두가 맞냐 안 맞냐라든가 또는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화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벌써 그분은 이제 화두 공부의 정견이 아직은 이제 미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두도 나에게 맞는 화두가 있고 안 맞는 화두가 있다는 것도 분별이다. 화두는 하나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제 견해가 아니고 이제 우리 가나선을 하신 모든 조사 선지식들의 한결같은 견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이제 경전과 어록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숙지하고 바른 안목을 갖춰가는 과정이 이제 공부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일심각 도반님이 하셨죠? 네, 예, 저는 나는 화두를 올바르게 참고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 견해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예, 나는 제가 이제 아까 저 화두 그가 나한테 맞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생활 참선을 하기 전에 있는 화두가 있어서 삼석원을 받았을 때 그냥 한 가지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그 화두를 계속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량 분별, 중도 공부를 하면서 분별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도 정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량 분별을. 그럼 그때는
무조건적인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아, 그렇다면 내가 화두를 잘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계속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 한 가지 이 화두가 견해가 이거 저거 견해가 아니라 중도로서 정견으로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가? 지금은 그게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있어서 뭐를 해도 이게 답답한 거예요, 뭐를 해도. 뭐를 해도 답답하고, 이거 요약을 제가 아까 하면서도, 아,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이거 진짜 잘하나? 막 이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서, 이제 아까는 그 화두가 나한테 맞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할 때, 문득 이걸 내가 공부하기 전까지는 아, 교수님이 나를 화두를 올바르게 참고하는 법을 참 잘 주셨다. 내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을 알기라도 하신 듯 이거를 나한테 하라고 하셨네. 이제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아, 그럼 이게 맞는 게 있는 건가? 라고 할 때 맞는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 아까 저기 우리 석순이 도마님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말하기 전에 이 느낌이 더 오는데 이랬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예. 거고 제가 이 주제를 나는 화두를 올바르게 참고하고 있는가? 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저에 대한 질문인 건데 교수님이나 우리 도마님들은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런 공유를 받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제 좀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예. 네네. 우리 일심각 도반님께서 아주 하심하시고, 진솔하게, 공부 얘기를 이렇게, 토로하셔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좀 편안하게 와닿으면서,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도반님들 돌아가시면서 각자 편안하게, 스스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화두 참고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네요. 예. 먼저 석순이 도반님부터 하실까요? 선배님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올바로 참고하고 있다고 답하고 싶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을 일으키려고 뭐 지금 제가 입문반 때부터 이제 화두 참선을 매일 하라는 교수님 말씀 듣고 이제 지금까지 길게는 못하지만 매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전을 보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랑부배 하지 말라는 말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선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일상생활 중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어렵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니까. 그리고 이걸 하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할 거고요. 그게 뭐, 내가 이거 왜 하나, 뭐, 이게 잘 되고 있냐, 이런 사실은 그런 의문도 이제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구나.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야지. 좀 더 하고 싶은데 내 또 못했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쟤한테 조금 실망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해서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올바로 화두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부족한 걸 많이 아는데 다만 그 화두를 올바르게 참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화두 자체를 내가 잘 집중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그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그럼 이거를 실제로 화두를 하는 게 제가 일상생활 중에서 제가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일상생활 중에서 화두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제가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잘 대처하고 있다면 그러면 저는 그냥 화두를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게 제가 임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가 올 때마다 경계는 계속 오죠. 오고 제가 잘 넘어갈 때도 있고 잘 못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과거 화두하기 전보다는 제가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나는 화두를 잘 하고 있구나, 하길 잘했구나 이러면서 그냥 하루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나바오 한 지 얼마나 됐죠? 우리 석순이 도반님은. 저는 그러니까 입문반 때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6년 차니까 5년이 5년, 넘었죠. 5년 네. 넘고. 아, 그럼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면 되게 부끄러운데 지금 너무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나도 처음 이런 거를 묻는 건데 이제 내가 남 사실 공부하는 건 잘 안 묻죠. 예, 공부를 네, 어떻게 하나 잘 안 묻는. 왜냐하면 공부는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네. 부처님에게 공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대화의 주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그러게요. 거예요. 오늘 아주 토론 시간에 질문들이 너무 사실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저희가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보지 않았던 예, 그런 질문이네요. 예, 그런 그렇지만은 면에서는 예, 네. 의미가 윤희영 있습니다. 도마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이제 강의 들으면서 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제가 입문반 때는 정말 저는 진짜 아, 저는 예를 들면 고구정령 이런 것도 찾아가면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역시 그 기본 공부하신 게 있다 보니까 아주 다방면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저는 사실 오미려 부분도 보면서 저는 이제 경전을 쭉 공부를 해왔으니까 별로 막히는 부분은 없어요. 이제 그 경지를 제가 체득을 못했을 뿐이지. 근데 여러 가지 질문과 이런 거를 준비하신 걸 보면서 아,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부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하고 풀어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분심이 네, 이렇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그 네. 다음에 이수연 도반님이 선배님이시니까 한 말씀 하시죠. 아, 저는 선배님이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고요. 실제 작년에 1년 내내 꽁쳤기 때문에 윤희 형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질문이 제가 언어에 매여서 그런지 몰라도 화두를 올바르게 하고 있냐라는 이 올바르게 좀 방점을 찍는다면, 음, 글쎄요. 이 책에는 뭐 수좌 오개도 있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재색, 명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디 하나에도 안 걸리는 게 없네요. 잠도 3시간 이상이라고 못 박으면 절대 그렇게 못 하고요. 저 같은 경우 말도 정말 따따붙다 많이 하고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좀 지금은 불규칙적이진 않은데 상당히 불규칙적이었었어요. 젊음 하나 믿고. 그리고 문자 같은 거는 당연히 막 이렇게 글을 보면은 이 글이 뭐라고, 이 글이 뭐라고, 이 막 문장 하나에 어쩔 때는 하늘이 파랗다가 또 어쩔 때는 아, 이거 막 책 집어 던지고 싶고 이럴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나돌아다니지 않는 거는 그 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서는 수좌 오개니까 아마 스님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찰문을 나가지 않는 것인데 우리 아니, 같은 수연 도반님, 우리가 오늘 지금 대화의 주제가 그게 수자 오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수자 올바르게라는 오개는, 것을 아니, 제 내 얘기, 수자 오개는 우리인데 한 얘기가 아니고 수자들인데 한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도 가끔은 내 자신에게 스트릭트하게 데이트도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그럼, 되지. 음. 그거는 저 본분에 안 맞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제 네. 어디 나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까지 얘기가 됐고, 하여튼 이제 책에 충실해서는 뭐 그렇게도 잣대를 한번 아니, 본다면 올바르게 드는 게 전혀 그거는 그렇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로, 지금 토론 주제로 한 거는 내가 화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럼 무슨 경험을 얘기하라고 거기에 보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 저는 나바오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바오의 정확한 개념은 5분을 앉아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 앉아 있어도 한 번 내가 몰입을 한다거나 의정에 딱 이렇게 걸려가지고 할 때 그거를 뭐 5분이라 해도 좋고 50분이라 해도 좋고 누군가는 5시간이라 해도 좋고 그냥 일종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나바오를 어쨌거나 표현이라 하더라도 우리 이 불교 인재원의 일종의 슬로건이잖아요. 이 슬로건을 전체적인 이 언어로 얘기할 때는 저도 나바오라는 표현을 쓰기는 써요. 그러나 글쎄 이 화두를 올바르게 듣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잘 장담을 못하겠고 꾸준히는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침 시간이 저는 좀 활용하기가 개인적으로 좋고요. 저녁에는 게을러서 못하고 잡니다. 그리고 아까 윤희용 도바님이 저기 PPT
발표하실 때 그랬나? 이거를 잠잘 때까지 끌고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오늘 PPT 중에 저는 그게 제 귀에 가장 많이 와닿았는데 하루 동안 지치고 막 힘들잖아요. 그리고 많이 여기저기 끄들리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잠잘 때 그 마음 하나 딱 들 때 너무너무 기분이 굉장히 그냥 감사하고 내가 아무리 여기저기 360도로 돌았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화두를 좀 자면서까지도 한번 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냥 드는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르게인지 잘못하게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신각 구사님.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윤희영 도반님, 예. 네, 저는 명상을 좀 해가지고요. 제가 화두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저한테는 딱 들어맞는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심화반에서 제 이야기를 하다가 음, 제가 명상하는 데서는 분별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나라는 건 없음, 그 다음에 뭐, 너와 나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이다. 요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라고 하시는 강조하시는 중도 정견하고 좀 단어만 다르지 맥락은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에 의거해서 수련 명상하고 참선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음, 하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두를, 음, 달고 있지는 않고, 내가 받은 하두는 이거고, 하두가 이만큼 중요하고, 이제 그런 거에 육각해서 하긴 해요. 이제 화두를 제가 발표한 것처럼 뭐 불가사나 단합회를 하는 정도는 아니고 이거는 내 화두는 이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화두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고 이 정도고 저도 그 완전히 화두에 빠져 있지는 않아요. 대신 제가 해온 명상이 눈을 감고 하는 명상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제가 해온 부분이 약간 선도 수련에 가까워가지고 눈을 감고 하는데 눈을 뜨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눈을 뜨는 거 반, 눈을 감는 거 반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눈을 뜨는 걸로 해 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저랑 같이 하신 명상을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환골탈태를 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떠벌리는 분도 계시고요. 나는 수련 중에 뭐 어떤 상을 봤는데 이거 진짜다 이렇게 자기한테 딱 확신을 갖고 그런 상에 확신을 갖는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음, 저는 이렇게 좀 경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전제 조건 뭐지 이렇게 하도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파트들은 제가 이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 정도.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잠, 잠도 적게 자려고 수련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뭐 집에 오면 야간에 커피 마셔가면서 막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할 때 잘하게 할 때 집중을 해야지 일부러 시간을 거기다가 질질 끌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요일에 교수님은 강조하셨잖아요. 일상생활에 그 다음날에 이제 피해가 이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어디 뭐 누구 만나고 이런 걸 제가 일체 안 하거든요. 명상할 때 제가 명상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 나는 나머지 삶은 명상하면서 지내겠다. 이러고 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련하다가 딱 이렇게 얻어맞는 그런 이제 경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좀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음, 진짜 사람들 많이 그러니까 뭐 언어 문자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불필요한 거를 다 끊으라는 그런 확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연, 뭐 혈연, 학연, 지연, 직연 요 네 가지로 제가 이제 많이 줄여서 거의 줄여가지고 그동안은 사람도 안 만나고 네. 뭐 동창회 이래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동창회 전부 다 전부 다 캔슬 뭐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교수님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적정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도 정경할 때 중도도 있지만 그 중형의 중도 있잖아요. 그거를 잘 못 지켜가지고 지금은 좀 그거를 이제 조절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예. 그 하나 궁금한데요. 제가 윤희영 도반님 그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그 명상을 오랫동안 하셨다는데 그 단체 이름이 뭐라 그랬죠? 내가 까먹었던 것 같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예. 제가 처음에 성문호흡부터 시작했어요. 성문호흡. 성문호흡. 예, 네, 성문호흡 들어봤습니다. 예. 네. 처음에 그, 성문호흡으로 입문을 했고, 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성문호흡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몇 달 전에 이제 교수님하고 문자 같은 거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런 선도 수련이나 명상하다 보면은 장애가 오고, 이렇게 뭔가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거기서 약간 두툼하다가 여기 이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 음, 그러면 네. 성문호흡을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하신 거나요? 20년까지는 아니고 10년은 넘었습니다. 10년은 넘고, 성문호흡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국선도나 단전호흡하고는 다르죠?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 곡선도까지는 안 가는데 곡선도는 몸을 많이 좀 하고 그러니까 그 성문호흡을 약간 하는 그 수련을 하는 단체가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성문호흡이든 곡선도든 이게 이제 운기 수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 운기 수련을 잘 못해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단전호흡이라는 게 그, 뭐, 김주원 교수도 책에 있지만, 단전은 믿지 않으나, 단전 호흡은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효과는 있다. 그래서 저도 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성문호흡이나 이런 분들은 단전이 있다고 계속 느끼시기 때문에, 저는 예. 이제 의학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상징인 거에 더 오바를 해서 확 믿으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그런 걸 언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윤희영 도반님인데 성문호흡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듣도록 합시다. 네, 길을 많이 제가 돌려서. 예, 우리 서로 뭐, 어쨌든 여러 다양한 수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견문이 넓어져야 되니까 한번 기회를 만들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윤희영 도반님께서는 지금 화두가 익숙지 않고 오랫동안 이제 단전 호흡을 기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화두가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조금 그동안 해오는 수련을 지금 하고 있는 택이네요. 그동안 해온 거하고, 참선 지금 화두하고, 예. 약간, 약간 짬뽕? 평행선을 약간 긋는, 아, 예, 예. 같이 가는 정도. 네. 그, 제가 하나 뭐 조언이라기보다도 의견을 좀 드리면, 화두는 서두르지 마세요. 화두는,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제 화두를 해야겠다. 이 화두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다는 확실히 딱 들 때, 그때 해도 돼요. 화두를 서두르지 마세요. 안 되는 네. 화두를 막 서두르지 마시고, 이제 오랫동안 지금 그런 단전호흡을 해오신 택이니까 그거를 해도 괜찮아요. 나바오를 하시더라. 대신에 규칙적으로는 해야 돼요. 그거를 들쑥날쑥 하게 되면은 내 생활이 그렇게 생활화가 안 돼요, 수행이.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하되 이제 그 화두를 서두르지는 마세요. 화두는 어차피 좀 장기 레이스고 또 돈 오고 직지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하기만 하면 며칠 만에도 확 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정경과 발심만 되면은 화두는 금방 산매를 뭐 단 몇 시간 만에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정견과 내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거. 예,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아를 깨닫는다는 거, 내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를 깨닫는다는 거니까 일단은 정견에 대한 공부를 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충실히 하시는 거. 그래서 저번에 제시한 대로 성철스님 101번문 상권 근본불교에서 중도 연기를 그 반복해서, 다른 지금 보니까 여러 많은 책을 보고 계시고 여러 호기심이 많이 작동하셔서 또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얻으셔가지고 아마 보고 싶은 책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 해봤자 내가 봤을 때 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수준일 거고, 지금은 지적 호기심보다는 중도 연기를 확실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그 101번문의 상권의 중도 연기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거, 일단 그것을 일단 한 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읽어서 안 되고 확실하게 이해될 때까지, 물론 이제 우리 윤희영 도마님 같은 분은 워낙 총명하시니까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서 생멸 연기가 아니고 중도 연기라는 거, 그죠? 그걸 확실하게만 이해하시면 정견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화두는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그렇게 하고 제 의견을 조금만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시간 관계상. 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같이 우선은 각자의 지금 공부와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공부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우선 이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대학 때 참선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참선은 나하고 안 맞는 것이다 해가 제가 참선은 좀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책 보고 활동하는 보살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종단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했는데, 종단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갈등이 심하고 나도 그 이제 휩싸여 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제가 조계종의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인데 왜 우리 조계종은 이렇게 싸울까, 이런 의문이 들어가고 회의감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산중에 선지식이 있다면 한번 만나보고, 없다면 내가 조계종을 정리하리라고 제가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제 고우 스님을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고우 스님, 정명 스님을 이제 차례대로 추천을 해 주셨는데, 고우 스님 만나서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성철 스님 101번문을 통해 가지고 중도 연기를 이해할 때까지 보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한 10번쯤 읽었을 때 저는 이 이해로는, 생각으로는 더 이상 의심이 다 없어졌어요. 그것만 해도 참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세상과 불교에 대한 의문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희영 도바님들에게나 우리 도바님들에게 권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 마음속이든 이 세상을 볼 때 더 이상 부처님의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의문이 없어져야 돼요. 의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부처님 법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서잖아요. 그죠? 확실한 신심이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우 스님의 그 방침을 충실히 따랐는데, 이제 저는 한 10번 읽었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이 걸렸어요. 제가 의심이 탁 없어지고 확신이 들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화두를 딱 들었을 때 저는 3시간 동정이래를 체험한 거거든요. 그 10년째 됐을 때, 그것도 아까 윤희영 도화님이 올려주신 그 안국선언 프로그램에 가서,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에 가서 제가 3시간 동정이래를 화두에 대해서 화두 삼매를 딱 체험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저는 이 불교와 가나선에 대해서 의심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이 좋은 걸 나 혼자만 공부하기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이제 그때 이제 사표를 조계종 이 종단에는 더 이상 지금 희망이 없다 해서 제가 이제 사표 쓰고 나와서 내가 좀 비록 춥고 배고파도 이 좋은 중도와 가나선에 대해서 좀 알려야겠다는 나름대로의 원력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고우 스님이 이제 병이 드셔가지고 활동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고우 스님 모시고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닐 생각, 큰 꿈을 갖고 나왔는데 그때 스님께서는 오히려 병이 드셔가지고 활동을 이제 못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도 이제 혼자 남게 된 셈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인연이었는데 어쨌든 도바님들에게도 화두는 이제 서두르지 마시고 일단은 중도 정견을 확고히 서서 이제 중도 정견이 확고히 서면은 일단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자기가 알아요. 아까 석순이 도바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금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즉 부처님 법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그걸 알아도 이해를 해도 내가 오랜 습관 때문에 말이 막 심하게 나가고 이제 지적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짜증이 나고. 이제 그것은 이제 이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수행이 필요한 거죠. 그때 이제 화두가 바로 효과가 듣는 거예요. 화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화두가 효과가 빨라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화두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나바오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공부와 불교 이 참선이 생활화가 일단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활화되면서 정견을 확고히 가져가게 되면은 자기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른 안목이 갖춰진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두에 대한 확신과 화두 드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그것이 습득이 되면은 이제 화두는 오히려 쉽다는 거죠. 쉽고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하나 이제 요 못다한 그 윤희영 도바님 그 주제는 다음 주에 하도록 넘기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넘기도록 하고 답지 하나요? 어려울인데요. 다음 주요? 다음 주 아니, 아니, 해야죠. 주제가, 예? 주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윤희영 도바님 어려워요.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몽둥이적, 오메이적 이거를 예. 예, 잠들었을 때 어떻게 이거를 내가 느끼느냐, 요런 건데요. 모르겠어요. 그 윤희영 도반님이 그 토론으로 토론뿐만 아니라 발제하신 모든 내용이 제가 보니까 토론거리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주가 윤희영 도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니죠. 수업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니까 네. 다음 주에 한데 왜 그런 생각을 내가 했냐면 윤희영 대변인이 발제를 거의 뭐 프로페셔널하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교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재를 일단 충실하게 다이제스트 요약을 해서 교재에 충실한 발제를 하고 거기에 자기 견해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건데 오늘 윤희영 도반님 발제는 교재를 모티브로 하되 자기 얘기를 비교적 많이 하신 편이에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교재에 보면은 예를 들면 오메이려 같은 경우는 대스님이 오메이려를 그 체험하고 깨친 그 인가받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오메이려에 대해서 굉장히 살아있는 법문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뺐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라든가 또 이제 관심이 있으면 오메이려가 성철 스님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이제 대해종고 스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태고보호국사나 나홍 스님이나 승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이나 이렇게 한결같은 조사들의 이제 법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몽중일려, 그러니까 일단 동정일려는 이해되시고요. 동정일려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심리학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일상의식에 깨어있는 의식 작용을 하잖아요. 깨어있으면 잠에서 깨서 낮에 생활할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앉아있거나 서거나 이렇게 앉거나 서거나 하니까 이제 동정이 되는 거죠. 동정 간의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쭉 화두 일념이 쭉 지속되는 걸 동정일해라 하는 거죠. 쉽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거조차도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앉아 있을 때도 좌복 일여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바오 할 때 5분도 화두 일념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만 되면은 동정일혈이 쉽게 돼요. 그래서 나바오를 그래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바오 동안이라도 일념이 화두가 안 끊어지도록 계속 매일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계속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공부에 이게 딱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바오를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 5분 쭉 이렇게 하여간 짧은 시간에도 계속 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이 자꾸 쌓이면 이제 앉아 있을 때는 일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동정일려가 되려면 좌복 위에서 일념이 화두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화두가 지속되면은 그 힘으로 일어서서 화장실 가거나 걸었을 때도 화두 삼매가 일념이 지속되면은 이제 동정일려를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하십시오. 동정일려는 우선 좌복에서 일념이 되도록 해야 되고, 좌복에서 일념이 된 것이 딱 느낌이 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어서서 움직이더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화두에 대한 의정과 그 화두 드는 힘이 딱 이렇게 하나로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 체험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다가 꿈속에서 화두 드는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일상의식은 그냥 의식이라고 그러고 꿈을 걷다가 잠재의식이라고 하잖아요. 현재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 내지 무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을 자다가 반의식, 이게 반은 의식은 깼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것이 이제 꿈이죠. 이제 의식은 반쯤 깼는데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몸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식이 반쯤 깼을 때도 화두가 탁 잡혀야 되는 거죠. 그게 공부의 힘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꿈을 정화할 수가 있죠. 자기가 마음에서 꿈을 다스리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몽중일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잠재의식을 자기 마음 속에서 화두로 이렇게 정화를 해나가는 힘이 이제 몽중일해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숙면일이요, 오매일이요는 이제 요거는 제가 몽중일여까지도 약간 체험은 해봤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매일여는 제가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하기가 좀 저도 난처해요. 난처한데 다만 제가 이제 경전과 의록과 이제 고우 스님 법문과 성철 스님 법문을 들은 걸로 기준해서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잠이 안 왔대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성철 스님이 원태 스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스님 어떻게 10년 동안 장자불화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성철 스님이 야 이놈아 내가 잠이 왔으면 내가 안 잤겠냐. 잠이 안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안 오는데 누워 있으면 그 고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철 스님도 잠이 안 오니까 누워 있는 게 고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는 10년 동안 장자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잠이 안 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잔악계나 화두 일념이 돼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반조해 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상에 깨어 있을 때도 화두가 일념이 되고 잠자는 시간에도 화두가 되면은 오메이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저거에서 우리 석순이 도마님도 이제 아시는데 그 제가 고향 흥국사에 이제 참선 입문반에 오신 도반 한 분이 이제 얼마 전에 당신도 이제 명예퇴직을 해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화두를 처음 배우시고 이분이 이제 미션 계통의 학교를 다니다가 불교를 처음 인연이 된 분인데 화두를 이렇게 들어보고 그,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바오에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뭐 1시간씩 이렇게 본인이 집에서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하니까 이게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약간 처음 제가 공부를 안내한 도반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분은 처음이어서 저도 약간 심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분하고 얘기할 기회를 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대화를 하고 보니까 그분은 어쨌든 그 화두에 대한 좋은 체험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당신이 이제 그 각성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걸 스스로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정견 문제도 그렇고 또 공부에 대한 안목도 그렇고 아직 지금 그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러면 어, 제가 선원에 가서 일주일이나 한 달 이렇게 보름 이렇게 용맹정진을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용맹정진을 한번 기회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조언을 했더니 당신이 아직까지 그런 마음은 그렇게까지 발심이 난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가 제가 생활이기 때문에 잠을 적절하게 자는 것도 필요하니까 너무 화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조바심이나 조급한 마음을 내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하시면서 그 잠을 위해서 적절한 운동이나 이런 걸 좀 병행해서 좀 잠을 적절하게 쉬어가면서 조금 장기 레이스로 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조언을 해드린 상태로 있어요. 그분은 그래도 그 101법문 공부하러도 오시고 그래서 인연을 계속 이어가서 저는 좋은 인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은 요 정도로 하시죠, 뭐. 예. 자, 그래서, 나머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있는 거, 발제문 있는 거, 그거는 다음 주에 윤희영 도반님 의견 주시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토론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가면 여기 진도 내용하고도 여러 가지로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또 우리 윤희영 도반님이 그동안 그 기공 성문 호흡을 10년 넘게 해오신 오랜 그런 전문적인 수련자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경험과 화두 참선의 경험들이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면 좋은 얘기들이 충분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요. 발제를 아주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다음 주에 주제로 가져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혹시 다음 주에 공부 범위에서 이수연 도마님이 좀 다음번 주제에 대해서 한번 발제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번 주제가 뭔데요? 석순이 도마님 다음번 공부 주제가 내가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게 책이 되게 옛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책은 또
페이지도 그럼 달라가지고. 페이지는 뭐 4페이지밖에 차이 안 나요. 일단 아, 그래요? 3편에서 오늘 그 오메이려 화두찬문의 관문까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다음에 할 순서가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다. 네,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책으로는 87페이지입니다. 그거 87페이지. 그 챕터 이건 하나로 되는 짧아요. 거예요? 아니, 조금 너무 짧게 하면 안 되고. 음, 아,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다 하고요. 네. 화두창구중 장애 두 꼭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 네. 화두창구 중에 장애. 예, 예.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나머지가 남게 되니까 이수연 도마님 조금 바쁘시더라도 그 두 꼭지 정도를 다음 주에 우리 공부 시간에 좀 발제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 이제 토론 글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시면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도마님 오늘 처음 시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주 훌륭하게 그 발제를 다들 잘 해주셨고요. 또 이렇게 예, 좀 자기가 그 발제하면서 준비하면서 의문이 되거나 도반님들하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를 잘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리를 제시하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각자 경험을 좀 나누시고 이러면 서로 서로 탁마가 되고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세요. 들어가십시오. 예, 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스님 들어가십시오.